태양왕 루이 14세 프랑스는 방만한 재정 경영으로 국고가 고갈되자 다급해진 왕은 재정총감 콜베르에게 돈 조달 임무를 명합니다. 이에 콜베르는 명품 산업을 국가 조세를 위한 도구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 프랑스의 작가 샤를 페로를 불러 이탈리아 구전동화 체렌토렐라를 각색하기 시작합니다. 원작이 없던 요정과 유리구두, 호박마차가 추가되며 주인공 신데렐라는 옷과 구두만 바꿨을 뿐인데 왕자님의 눈에 들어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즉, 집에서 만들어 입던 옷과 구두를 외부에서 높은 돈을 주고 사는 명품 산업의 체계로 구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데렐라 이야기를 듣고 자란 어린 귀족의 딸들은 사치에 열을 올리며 명품을 사기 시작했고 그 돈은 모두 왕실의 국고로 직행했습니다. 단지 머리가 좋은 왕 같다는 생각을 한다면 1차원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태양왕의 무서운 의도가 여기에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가장 센 귀족의 대표일 뿐이었습니다. 유럽의 지방자치색이 강한 것은 모두 귀족의 힘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태양왕은 바꾸어 절대 군주가 되려 귀족의 경제력을 몰락시킬 수단으로 신데렐라를 퍼뜨린 것입니다. 명품이 불티나게 팔리자 이를 부채질하기 위해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파티를 열게 한 루이 14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된 여성들. 그녀들은 좀 더 색다르며 더 귀한 재료를 사용한 옷과 디자인, 자신에게 맞는 명품을 더욱더 요구하게 됩니다. 남성들로부터 파티에 주목받지 못한 이유를 자신의 외모가 아닌 옷과 액세서리 때문이란 이유를 달았기 때문에 옷을 사고 또 사고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비싸고 진귀한 것이 나올 때마다 모두 팔리는 풍경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남성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이유는 명확하게 얼굴과 외모 때문이지만 그녀들은 현재 여성들과 너무 똑같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딸들이 사치해 귀족들의 경제력은 고갈되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점점 우월해진 태양왕의 경제력은 절대군주가 되기에 모자람이 없어집니다. 신데렐라는 귀족의 파멸을 이끈 과거판 K-드라마인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젊고 잘생긴 재벌 3세 실장님이 가난하고 예쁘고 어린 여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 왕자님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K-드라마를 수십 년 본 한국 여자들. 그들의 눈에 이미 드라마에 맞춰져 있고 남자들에 대한 기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에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없는 절대 다수의 남자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초식남이 되었고 여자들은 자신의 높은 기준에 맞는 남자만을 바라다 30살이 훌쩍 넘어 애를 낳을 수 없는 가임기가 지난 신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SNS의 일상화로 최고만 보고 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조건과 괴리가 있는 하이퍼가미를 보이며 하위 90%의 여성도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남자를 보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TV에선 결혼이 부정적이라는 방송이 난무하고 아이 없이 여성에게만 남성이 헌신하는 것이 미덕인 양 방송을 하면서 주 시청자인 노처녀들에게 시청률을 올려주며 계속해서 결혼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결혼의 의무만 방해할 것이 아니라 결혼의 숭고함, 출산의 기쁨, 사회적으로 그들을 대우해주는 시선이 점점 늘어날 때 다시금 출산율이 회복하고 가정이 늘어나는 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귀족을 몰락시켰던 태양왕, 지금의 전 세계적 가정의 몰락을 그가 본다면 신데렐라는 파멸의 지름길이라 말할 것입니다. 악마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듯 젊어서 한 과한 소비와 저축의 경시는 악마의 꼬임에 빠지는 것이란 걸 신데렐라를 퍼뜨린 태양왕은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